20대 초반에 난생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하루에 1000칼로리 이하로 먹고 2시간씩 뛰었더니 56kg였던 몸무게가 3달 만에 50kg가 되었죠. 문제는 그 이후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체중계는 미동도 없었어요. 이미 망테크 타버린 제 다이어트. 이러려고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나? 자괴감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JJ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너무 음식의 양을 적게 먹으면 전체적인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오히려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을 듣고 절망하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미 굶는 다이어트를 오래 해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됐다고요. 그럼 전 평생 이런 체질로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JJ가 굶는 다이어트, 저열량 다이어트의 후유증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과정. 초절식 다이어트를 오래 하다 보면 강하게 느껴지는 이상식욕. 분명히 적당히 먹어서 배가 불러야 함에도 계속 더 무언가 먹고 싶은 욕구.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대사 이상. 때때로 무기력해지는 기분.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이 렙틴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렙틴이 뇌에 잘 전달되면 식욕이 사라지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죠.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졌을 때 우리 몸 대사량을 늘려줘서 과도해진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초절식을 오래 유지하게 되면 이 좋은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몸은 기아 상태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생존을 위한 비상체계로 돌입하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 지방을 비축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지방이 추가될 때 나오는 렙틴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렙틴이 부족하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더 축적시키고 더 격렬한 배고픔의 신호를 보내고 우리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해서 전체적인 신진대사도 떨어뜨리죠. 결국 우리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과자, 빵, 가공식품의 섭취를 많이 하거나 이로 인해 몸에 염증이 많아지는 경우 렙틴의 저항성은 악화됩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코르티졸 호르몬도 난리가 납니다. 원래 코르티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분비되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저칼로리식 다이어트를 지속하다 보면 코르티졸 수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코르티졸 수치가 높으면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저 또한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주 7일을 운동하고 탄수화물 절제식에 닭가슴살에 생야채만 씹어 먹었음에도 계속해서 몸무게가 늘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유산소 시간도 늘려보고 탄수화물 양은 더 줄여도 보고 물까지 끊어봤는데 체중은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죠. 그때부터 저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균 8배 이상, 갑상선 호르몬은 저하증의 초기 증상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당시 저는 초절식을 수개월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식이 스트레스와 운동 강박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몸의 대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이런 호르몬 현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왜 먹는 걸 못 참을까? 왜 나만 못할까? 이런 끊임없는 자아 비판의 늪에 빠지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다이어트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테크 탔어! 비정상이 된 호르몬들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신진대사를 높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반드시 해야 할 때에는 꼭 주기를 정해주세요.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순간이라면 4주 정도만 기한을 제한해 주시고 이후 바로 2주 정도는 휴식기를 가져주세요. 몸이 기아 상태로 인식하지 않도록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는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이것을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보디빌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브 사이클링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같은 양을 먹더라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인슐린도, 렙틴도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고 결국에 이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식사 횟수에 대한 많은 의견과 논문들 그리고 데이터가 있지만 결국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한 번 식사를 할 때 소식을 해야 한다. 식이 스트레스 없이 영양분의 결핍 없이 소식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끼니를 나누어서 여러 번에 걸쳐 먹는 방법이에요. JJ 역시 몸이 가장 좋았을 때 하루에 5끼를 먹었습니다.
임페리얼 컬리지의 런던 연구팀은 영국, 일본, 중국, 미국 시민 2,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한 결과 똑같은 칼로리를 6번 이상에 나누어서 먹은 그룹이 혈압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한 대학 연구팀은 최소 4끼 이상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비만 위험이 낮다고 밝혔죠. 보통 JJ는 3-4시간 간격으로 식사하는 것을 권장해요. 물론 직장인의 경우에는 오후 4시쯤에 따로 중간식을 챙겨 먹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프로틴 쉬폰, 바나나 같이 간단식을 챙겨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취침 2-3시간 전에 먹는 마지막 식단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어야지가 아니라 하루 중에 가장 간단하고 가벼운 음식을 드셔주셔야 해요. 주로 마지막 식사로는 단백질을 포함한 샐러드, 소량의 고구마나 단호박을 가장 추천합니다. 빵이나 밥같이 먹고 싶은 음식은 주로 오전에 섭취해주세요. 물론 여러 끼에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식사량이 늘어나도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3번째, 탄수화물은 적당히 섭취한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흔히 정체기가 오면 탄수화물 더 줄이고 싶다 이런 유혹에 시달리게 돼요.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저열량 식단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떨어진다는 점이죠. 이때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제때 섭취해주면 렙틴 수치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식이 만족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줘요. 다만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체내 중성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현미, 오트밀 등의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고 특히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샐러리! 밀가루빵, 설탕, 가공된 당류는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JJ는 개인적으로 탄수화물 40, 단백질 30, 지방 30의 비율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식사를 구성하면 포만감도 상승하고 과식할 위험도 줄어들더라고요. 트레이너들이 식단을 짤 때도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4-4-2 혹은 5-3-2 이런 식단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단순 비율만 들으면 정확히 어떤 양을 먹어야 될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내가 하루에 먹어야 하는 칼로리에서 0.4를 곱하고 나누기 4를 하면 내가 하루에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의 그람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먹어야 하는 칼로리를 1,500으로 잡았다면 그때 하루에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의 양은 150g이 되겠죠. 고구마 100g에 탄수화물이 약 35에서 40g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에 100g씩 고구마를 4번 정도 먹으면 권장 탄수화물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탄단지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관련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4번째, 단백질 섭취하기. 단백질 섭취는 렙틴 저항성을 떨어뜨리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렙틴 관련 연구들은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장하는데요. 여성 기준의 체중 1kg 대비 1에서 많게는 1.6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1kg당 3g까지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까지도 추가 이득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전체 칼로리 조절도 필요하다 보니 JJ의 경우 아까 말한 수치 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피하기. 많은 전문가들이 렙틴 저항성의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공식품을 멀리하라.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장의 손상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염증들은 렙틴의 저항성을 높이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호르몬 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 반드시 줄여주세요. 코르티졸, 스트레스를 관리해주세요. 코르티졸을 낮춰주는 음식을 평소에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비타민C 함유량이 높은 감귤류, 탄닌 성분과 카페인이 함유된 녹차, 저지방 치즈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습관을 생활화해주세요. 연구에 따르면 8시간의 수면은 꼭 필요하고 이때 이 렙틴의 분비 조절도 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숙면이 어려운 경우 규칙적인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되 충분한 햇빛을 쐬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후에 산책을 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2주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렙틴의 저항성이 감소한다고 밝혀졌다. 운동이 뇌의 식욕을 컨트롤하여 그렐리드의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도 돕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망테크탄 다이어트, 다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JJ의 경우 앞서 말했던 검사 이후에도 식이에 대한 강박은 점점 심해져서 결국 25kg 이상 체중이 증가했었어요.
원래 먹어야 하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음식에 대한 집착도 없어졌고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하게 되었어요. 가능하면 초저열량식 다이어트는 피해주시고 만약 반드시 꼭 필요하다면 꼭 올바른 휴식기를 가지면서 건강과 밸런스를 맞추는 다이어트를 유지해보세요. 제이제는 그럼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